대단한 생사 대세 이명입니다. 한니발 10번째 시간이고요. 이번 시간으로 한니발 전쟁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스키피오가 카르타고 본국으로 바로 쳐들어가기로 마음을 먹었죠. 그런데 로마 원로원에서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에서 원로원에선 자기들이 이 책임을 지고 싶지 않은 그런 그 분위기 때문에 스키피오한테 스스로 군대 모집해서 가보려면 가봐, 이런 식의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스키피오가 카르타고 원정을 가는 거는 이제 오케이가 됐는데 군대를 로마 원로원에서 적극 지원을 해주는 상황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스키피오가 군대를 따로 모집을 하는데 모집이 잘 돼요. 로마에서는 그동안 혁혁한 전공을 세웠던 젊은 장군 스키피오를 홀대한 원로원에 대한 반발이 시민들 사회에서 생긴 거예요. 스키피오를 지원해줘야지, 카르타고를 막아낸다는데, 카르타고 쳐들어간다는데 지원해줘야지,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홀대를 받은 스키피오의 어떤 동정 여론, 지지 여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생긴 바람에 사람들이 스키피오 군대에 지원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스키피오한테는 시칠리아에서 군대를 모집할 권한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스키피오가 시칠리아에서 군대를 이제 모병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잘 됩니다. 스키피오가 가서 어떻게 하냐면은 시칠리아 섬 주민들에게, 그 속주 사람들이었거든요. 그 시칠리아 속주민들한테 땅을 다 되돌려 줍니다. 그래서 시칠리아인들의 지지를 받게 되고, 그런데 그동안 이 시칠리아라는 섬은 포에니 전쟁 1편에서부터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동안 계속 카르타고 로마에 시달려왔던 그런 섬이에요. 카르타고의 침략에 시달리고 로마의 간섭에 시달렸던 이들이 이 스키피오가 와서 땅 돌려주고 재산 인정해주고 하자 이 스키피오에 대해서 막 시칠리아 주민들이 지지를 하게 된 겁니다. 이들도 그동안 카르타고에 당하고 이래 왔는데 스스로 지키고 싶은 땅, 재산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스키피오를 따른다면 스키피오가 이제 앞으로 카르타고 세력이 더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잘 막아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 심리가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시칠리아에서도 군대가 잘 모여요. 이래서 스키피오는 총 3만 5천의 군대를 모집하여 카르타고로 들어가게 됩니다. 카르타고로 바로 간 건 아니고요. 카르타고 근처 그 북아프리카 지역으로 가요. 그래서 카르타고 제2의 도시인 우티카라는 지역으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북아프리카에서 그동안 카르타고에 협력을 해왔던 누미디아라는 세력을 박살을 내고 그 지역을 복속시킵니다. 이러자 카르타고에서 바짝 긴장을 하게 됩니다. 이 스키피오 세력이 북아프리카로 들어온 것만으로도 겁나는데 누미디아 세력을 복속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카르타고는 이제 떨게 됩니다. 저들이 그냥 북아프리카에 상륙한 것만 아니라 이제 전쟁에서 막 이겨가면서 카르타고를 압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래서 카르타고 장로회에선 여러 가지 논의가 전개가 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이래서 여러 의견이 나와요. 적극적으로 맞서 싸우자는 세력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성곽을 재정비해서 성을 잘 방어하자라는, 이 방어하자는 그 소극적 세력도 있었습니다. 한편 이탈리아 반도에 있는 한니발과 마고, 그 한니발 형제를 빨리 불러들이자라는 의견도 나왔고요. 스키피오와 빨리 강화 협상을 하자라는 또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카르타고는 이것을 모두 종합적으로 결국 다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일단 스키피오한테 강화 협상을 시도하면서 이탈리아 반도에 가 있는 한니발과 마고 형제에게 카르타고 본국으로 빨리 돌아오라는 명령을 전달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탈리아 반도에 있는 한니발 형제 이야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니발은 이탈리아 남부에서 이제 특별한 어떤 그 상황 변화를 못 일으키고 있었죠. 거기서 거의 16년 가까이 있는 상황인데 초반에는 좋았지만 이제는 카르타고의 지원을 제대로 못 받으면서 한니발이 어떤 그 전세의 변화를 전혀 만들지 못하고 전선이 그냥 교착화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니발 지원한답시고 제노바로 들어갔었던 한니발의 동생 마고도 제노바에서 크게 부상을 입고 제노바 성에 갇혀 있었다, 이런 말씀 지난번에 드렸었죠. 이래서 이탈리아 반도에 있었던 이 형제가 이렇게 별다른 상황 변화를 못 일으키고 곤경에 있었는데 카르타고에서 돌아오라고 하자 이 형제들이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한니발은 이탈리아에서 끝까지 자기와 함께 남아 있었던 정예병 15,000을 이끌고 돌아오고요. 그 다음에 마고도 자기의 군대를 이끌고 돌아오는데 마고는 심각한 부상을 입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배 타고 카르타고로 돌아오다가 결국에는 오는 길에 배에서 마고가 죽고 말았습니다. 마고는 죽었어요. 그리고 한니발이 이제 돌아오는데 한니발도 이탈리아 출발할 때 난리가 났었어요. 한니발이 그동안 자기의 정예병들을 데리고 있기도 했지만 거기서 부렸던 자기한테 협력하도록 만들었던 그 로마 지역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이 한니발한테 협력했던 로마 지역의 군인들이, 이탈리아 반도의 군인들이 한니발 따라가려고 했는데 한니발이 안 데려갑니다. 배에 자리도 없고. 그런데 이들이 막 따라가려고 하니까 한니발이 화살로 쏴서 막 죽였다라고 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한니발을 따라가려고 했을까? 남아있다간 로마의 군한테 이제 죽기 마련이거든요. 왜냐면 한니발한테 협력했으니까. 아무튼 근데 한니발이 무자비하게 그들을 이제 내치고 이제 떠나온 겁니다. 자, 이 한니발 형제의 군대가 카르타고를 향해 오고 있는데 카르타고에선 스키피오에게 강화 협상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스키피오가 강화를 오케이 하면서 카르타고에 내세운 조건이 뭐냐면요. 우리 로마가 카르타고의 독립과 자치 인정해 줄게. 대신 너네 이탈리아에 가 있는 카르타고 군대, 한니발과 마고 군대죠. 그거 다 빼! 이런 조건을 내걸었는데 이거는 이미 카르타고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무슨 조건을 내세우냐면요. 뭐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에스파냐 포기해. 에스파냐는 로마 것으로 인정해.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 들어와 있는 우리 로마군 군량미 니네가 다 제공해. 그리고 5천 탈렌트라는 배상금을 우리 로마에게 물어내. 그리고 20척을 제외한 해군, 군선들 전부 다 로마한테 넘겨. 이렇게 한 겁니다. 카르타고 입장에서는요, 자치 독립 인정해 준다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로마에 가 있는 한니발 군대 빼랬는데 그건 어차피 뭐 진행 중이니까 오케이. 에스파냐 포기하라고? 로마 것으로 인정하라고? 오케이. 거기선 이미 카르타고 군대가 박살 많이 났었으니까 오케이. 그 다음 아프리카에 들어와 있는 로마군 군량 조달하라고? 오케이. 5천 탈렌트 배상금 내라고? 오케이. 5천 탈렌트 뭐 적지 않은 돈이었을 텐데 카르타고는 해상무역으로 워낙에 돈을 잘 버는 나라였고 이 5천 탈렌트를 일시금으로 내는 게 아니라 분할로 내는 거였기 때문에 카르타고 입장에서 크게 어렵지 않았었습니다. 다 오케이가 되는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군선 다 넘기라는 거. 이거는 해군 없애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카르타고에게는 굉장히 안 좋은 내용이었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르타고가 오케이를 합니다. 이 외에도 다른 내용이 있는데 그 말씀을 드리려면 다른 스토리를 막 설명해야 돼가지고 일단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르타고가 스키피오가 제시한 내용들을 오케이를 한 겁니다. 그럼 스키피오가 그러면 이제 나도 로마 원로원한테 이렇게 전개가 됐다고 말을 해야지. 그래서 로마 원로원한테 넘겼어요. 로마에서도 로마 원로원과 민회가 오케이가 됩니다. 이런 조건을 카르타고가 받아들인다면 그래 강화 협상 하자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일이 터집니다. 사르데냐 섬에서 스키피오를 지원하려고 보급품을 보냈습니다. 이제 선단에 실어서 보냈는데 이 보급 선단이 오는 길에 태풍을 만나서 떠내려갑니다. 그래서 북아프리카 카르타고에서 약 40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이 배가 그냥 흘러간 거예요. 그래서 비상으로 정박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사르데냐에서 스키피오에 보낸 이 보급 선단, 흘러 들어온 이 보급 선단을 카르타고가 납포를 한 거예요. 스키피오 보급품을 카르타고가 싹 뺏어서 자기네가 잡아둔 겁니다. 스키피오가 열받겠죠. 그래서 스키피오가 카르타고한테 얘기합니다. 그거 다 내놔. 안 내놓으면 강화 협상이고 뭐고 다 이제 없었던 걸로 한다. 다 내놔. 이랬는데 카르타고가 야, 이거 줄까 말까 고민을 해요. 바로 안 주고 이걸 확 뺏으니까 약간 욕심이 생겼던 겁니다. 줄까 말까 고민을 하는데 스키피오가 재차 요구를 합니다. 빨리 내놔. 박살낸다. 강화 협상 없는 걸로 한다. 그럼 이제 카르타고가 쫄아야 되는데 이 순간 카르타고에 한니발이 도착을 한 겁니다. 한니발의 군대가 도착을 했고 그 동생 마고의 군대도 도착을 했어요. 마고는 죽었으나 마고의 병력이 도착한 겁니다. 이러자 카르타고가 딴 마음이 생긴 거죠. 한니발의 군대, 한니발 동생의 병력이라면 야 이거 스키피오랑 해볼 만한데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스키피오가 요구하는 그 스키피오 보급선단을 돌려주지 않아 버립니다. 이래서 강화협상 깨져요. 그럼 어떡합니까? 스키피오가 완전히 빡치죠? 이젠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제 카르타고도 한니발 왔으니까 한니발에게 스키피오와 이제 맞서 싸우도록 했고요. 스키피오도 한니발과 맞서 싸우기 위해 이제 출전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 만나는 곳이 바로 자마라는 지역입니다. 이 유명한 자마 전투가 이제 열리게 되는데 이때가 기원전 202년입니다.
기원전 202년 한니발의 나이 45, 스키피오의 나이 33, 둘은 12살 차이가 나고요. 기원전 202년 이제 본격적인 두 명장의 대전이 펼쳐지게 됩니다. 자, 이들이 이제 군대를 몰고 가는데 그럼 당시 전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르타고 군대는 보병이 46,000에 기병이 4,000, 합쳐서 5만 명이었습니다. 이외에 코끼리 80마리가 추가로 붙어 있었고, 그 다음에 스키피오의 군대는 보병 34,000에 기병 6,000, 그래서 총 4만입니다. 총 숫자로 따지면 한니발 군대가 10,000명이 많은데 여기서 주목할 건 기병이 오히려 로마가 더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과거 전쟁을 보면은 로마가 보병이 항상 많았죠. 로마가 항상 기병 숫자는 그 카르타고 군대에 비해서 뒤졌었는데 이제 기병 숫자가 오히려 로마가 많은 상황이 발생을 한 거예요. 이게 아까 그 누미디아 지역을 장악을 해서 그쪽 기병을 좀 얻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이래서 군대가요, 한니발은 보병과 기병의 비율이 11대 1, 로마는 보병과 기병의 비율이 6대 1. 이래서 기병의 비율이 로마가 커졌는데 이건 과거 분위기랑은 다른 겁니다. 항상 기병 그 비율이 큰 게 카르타고, 로마가 카르타고보다 기병의 비율이 적었는데 이번에 반대가 된 거예요. 한니발인들 기병을 많이 쓰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카르타고 상황이 그랬던 거예요. 카르타고가 기병을 다 동원할 수 있는 숫자가 그 정도였던 겁니다. 4,000. 자, 이래서 맞붙게 되는데 맞붙기 전에 이제 이들이 쭉 자마 쪽으로 이제 서로 쭉 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 거리가 많이 남아있을 때 한니발이 스키피오 진영에 정찰병 3명을 보냅니다. 그래서 정찰병이 3명이 스키피오 진영을 이제 보러 갔는데 가다가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스키피오 진영으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스키피오 앞에 서게 됩니다. 정찰병 3명은 이제 우리는 고문받다 죽게 생겼군 이러고 끌려갔는데, 스키피오가 너네 무슨 일 때문에 이 동네 얼쩡거렸느냐 라고 물어보죠. 그러자 이 정찰병들이 어차피 목숨은 다 버렸어, 나는 이제 죽을 거야 라는 각오로 당당하게 우리 당신네 진영 정찰하러 왔습니다 이랬더니 스키피오가 그래? 그럼 정찰해? 이럽니다. 둘러봐! 보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봐! 안내해줘라! 이래가지고 안내받으면서 그 진영을 다 둘러보게 됩니다. 다 둘러본 다음에 다시 스키피오가 불러요. 만족할 만큼 받는가? 이래요. 그러자 정찰병이 이제 우리 곧 죽겠구나 라며 3명이 예, 다 잘 봤습니다 이래요. 그러자 스키피오가 그러면 한니발한테 돌아가서 우리 본대로 다 보고해 이럽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길을 호위까지 해줘서 풀어줍니다. 이들이 이제 한니발에게 가서 이런 상황을 보고를 하죠. 한니발은 이런 스키피오의 대범함에 대해서 특별하게 반응을 보인 그런 모습은 없는데, 이런 얘기를 다 들은 한니발이 스키피오에게 협상회담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역사적으로 33살 스키피오와 45 한니발이 모처럼 만나게 됩니다. 두 전쟁 영웅의 만남이었죠. 통역을 동원하고 만났다고 합니다. 통역만 동원하고 군대 조금 떨어뜨려 놓고 이제 만났어요. 언덕 위에서 만났다고 하는데, 한니발이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로마와 카르타고는 서로 밖에 안 나오는 게 제일 좋아. 카르타고는 북아프리카에, 로마는 이탈리아 반도에 그냥 그렇게 있는 게 서로를 위해 좋다. 그래서 우리 카르타고가 너네 이탈리아 반도 안 쳐들어가고 시칠리아, 사르데냐, 에스파냐 다 너네 로마 걸로 우리가 인정해 줄 테니 그렇게 끝내자. 우리 카르타고는 이제 에스파냐, 시칠리아, 사르데니아를 넘보며 전쟁을 하는 일은 없도록 할게, 약속할게, 끝내자. 이렇게 한니발이 굽히고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한니발이 카르타고는 안정을 얻을 수 있어서 좋고 로마는 명예를 얻을 수 있어서 서로 좋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스키피오가 뭐라고 그러냐면 강화협상 결렬되기 전이었으면 내가 당신의 말대로 해줬을 것이다. 원하는 대로 내가 다 해줬을 것이다. 하지만 강화협상 이렇게 깨트린 거 결국 너네 카르타고 아니냐. 이제 와서 나보고 어쩌라고. 이런 태도를 보이면서 당신 내일 전투 준비해. 카르타고와 특히 당신 한니발은 평화롭게 사는 것에 능숙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딱 이러면서 전쟁을 선포합니다. 이래서 자마에서 이 두 군대가 충돌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마 전투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둘이 이제 맞붙어요. 5만 대 4만이에요. 그럼 이제 진영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한니발 진영을 그려보도록 하죠. 한니발은 앞에 코끼리 부대
들어갑니다. 자, 요거 코끼리 부대 모습이에요. 코끼리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할게요. 80마리 섰어요. 앞에 제일 앞에 코끼리 두고 그 다음에 뒤에 보병이 한 대 이제 쭉 씁니다. 보병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또 보병이 섭니다. 보병이 서는데 앞에 선 보병 부대는 용병 부대고요. 뒤에 선 용병 부대는 용병과 카르타고 시민군이 섞인 군대였고요. 그 다음에 조금 떨어져서 한니발의 그 정예병들 있잖아요. 이탈리아 반도에서부터 데리고 왔던 이 한니발의 정예병들이 좀 떨어져서 거리를 두고 맨 뒤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기병이 이렇게 포진을 하게 됩니다. 기병은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동그랗게 짝대기 그었습니다. 기병들이었습니다. 그 다음 스키피오 군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키피오 군대는 보병이 쫙 서고요. 그 다음에 기병이 딱 포진을 하는 이런 기본 전형인 것처럼 보입니다. 보병은 일단 비율이 카르타고가 좀 많죠. 대신 기병은 스키피오 군대가 로마 군대가 훨씬 많았던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전투를 맞붙게 돼요. 한니발의 작전은 뭐냐면요. 코끼리 부대 80마리 먼저 풀어서 여기 보병 진영을 흐트려 놓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치고 들어가서 이 보병들을 지치게 만든 후 정예병사들이 가서 보병을 박살낼 계획을 세운 겁니다. 지금은 보병 숫자가 이쪽이 우세하기 때문에 한니발이 이렇게 작전을 짠 거예요. 기병은 얘네들과 맞서서 버텨주는 그런 작전을 펼친 겁니다. 그래서 이 기병이 버텨만 주면 얘네들이 가서 이거 지치게 하고 정예병으로 박살내서 게임 끝내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진영을 짰는데, 자, 그럼 전투가 진행되는 모습을 볼게요. 코끼리 부대가 치고 들어갑니다. 코끼리 부대 치고 들어가는데 이 보병이요,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여기다 제가 살짝 그려보도록 할게요. 중무장 보병들이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이거 점이 찍혔네? 이렇게 그냥 뭐 계속 그릴게요. 자, 중무장 보병들이 이렇게 블록으로 잘라서, 서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중무장 보병이고요. 경보병들이 있습니다. 경보병은 또 조그맣게 이렇게 동그랗게 그릴게요. 경보병들이 요 사이에 섰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중무장 보병이 또 이렇게 서고, 중무장 보병이 이렇게 또 잘라서 쓰고, 또 가운데 경보병이 섭니다. 이래서 정면에서 보면은 쭉 보병이 서 있어 보여요. 쭉 보병이 서 있어 보이는데 코끼리가 치고 들어오잖아요. 그럼 경보병이 싹 비킵니다. 또 코끼리가 이렇게 들어오면 중보병도 이렇게 싹 비켜요. 그래서 지금 앞에서 보면 빽빽하게 일렬로 서 있는 것 같은데 코끼리들이 오는 순간 얘네가 일렬로 이렇게 합쳐집니다. 코끼리가 지나갈 길을 터주는 거예요. 코끼리가 지나갈 길을 얘가 싹 터주는 겁니다. 코끼리는요, 한번 달리면 제대로 빨리 멈추질 못했다고 합니다. 속도가 붙으면 가속도 때문에 그냥 쭉 지나가는 거예요. 얘네가 싹 비켰는데. 그래서 쭉 지나갑니다. 지나가는데 그럼 이제 이 코끼리 조종하는 사람이 가까스로 멈추잖아요. 가다가 멈춰요. 이쯤에 멈출 때쯤에 이 보병들이 창 던지면서 여기서 멈출 때쯤에 보병들이 창 던지면서 코끼리를 공격해 버린 겁니다. 그럼 코끼리는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창 좀 날라서 몸 좀 다치면 예민해가지고 막 아무데나 막 날뛰어요. 그래서 코끼리로 얘네들의 전열을 흩어뜨리는 데에는 큰 효과를 보지 못해버렸습니다. 이건 한니발이 코끼리 때문에 덕을 보지 못했고, 자, 그럼 이제 보병들이 이제 싸워야 되죠? 보병들이 이제 붙어서 싸우게 될 겁니다. 한편 이 기병들 얘기해 볼게요. 기병이 이렇게 치고 들어갑니다. 스키피오는 기병이 우세했기 때문에 기병이 치고 들어가는데 여기 이 기병들이 수적으로도 불리하다 보니까 또 로마 기병들이 용맹이 잘 싸워서 여기서 이 기병들이 무너져 갑니다. 한니발의 기병들이 무너져 가요. 그러자 이 보병들이 양쪽에 이 기병들이 약화되자 보병들이 이렇게 옆으로 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병들이 서로 공방전이 벌어져요. 그때 한니발의 이 정예병들이 이 보병들이 지쳐가겠군이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얘네가 출전을 합니다. 출전을 쭉 해서 얘네들을 뒷받침해서 보병이 막 전개가 되는데 그 순간 얘네가 완전히 박살이 나요. 완전히 박살이 나자 이 기병들을 박살낸 이 기병들 있잖아요. 이 기병들이 보병들을 공격을 하는 겁니다. 얘네가. 보병들을 공격을 하면서 여기 들어온 한니발 정예병도
그리고 여기 원래 있었던 보병들도 얘네도 공격하고 얘네들도 공격해오고 기병들도 쳐들어오고 한니발 여기 들어와 있는데 그냥 박살 나는 겁니다. 이래서 이례적으로 한니발이 도주를 하는 일이 발생해 버렸어요. 이게 자마 전투입니다. 33살 명장 스키피오의 대승이었습니다. 45세 명장 한니발의 치욕적 패배였습니다. 이 전쟁으로 이제 카르타고와 로마 사이에서 전개가 됐었던 2차 포에니 전쟁, 한니발 전쟁은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카르타고는 이전의 강화 협상보다 훨씬 더 굴욕적으로 안 좋은 내용으로 강화 협정을 맺게 되고요. 카르타고는 완전히 로마에게 이 전쟁에서 항복을 한 셈이 돼버립니다. 그 후에 이제 스키피오와 한니발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스키피오는 개선 장군의 모습으로 로마에 너무도 멋지게 들어갑니다. 가는 곳곳에서 엄청난 환영을 받으면서 들어갔고, 스키피오는 이후 감찰관, 집정관, 원로원의 제1인자인 프린캡스 이런 명칭도 얻으면서 로마 정치인으로서 요직들을 다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를 제압한 자라는 의미의 아프리카누스라는 이름까지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존칭까지 얻어서 아프리카누스,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 이런 이름으로 흔히 많이들 부르게 된 겁니다. 한니발은 패배는 했는데 카르타고에서 집정관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카르타고의 그 정치인으로서 이제 통치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런 통치자 역할을 하면서 한니발이 로마에 복수를 할 계획을 세웠다라고 해요. 이런 게 또 로마의 소식이 전해지자 카르타고에서 일부 로마에 협조하는 그 세력들과 로마가 이제 협력을 해서 이 한니발을 암살을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결국 한니발은 자기의 목숨, 그 다음에 또는 카르타고의 안전을 위해서 망명을 떠나요. 다른 지역으로 떠나게 되고요. 이 지역, 저 지역, 뭐 여기 이제 망명 이야기도 사실 많긴 한데, 이 지역, 저 지역을 망명지를 옮겨요. 비티니아 지역으로 망명을 갔는데, 그 비티니아의 왕이 이 한니발을 로마에게 넘겨주려고 했습니다. 결국 한니발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한니발 죽음에 대해서는 설이 좀 많이 있어요. 사실은 죽은 연도에 대한 것도 명확지 않아요. 그래서 뭐 기원전 183이라는 얘기도 있고 181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물에 빠진 칼을 줍다가 상처를 입어서 그 상처균에 의해 죽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아니면 독을 먹고 자살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물론 대부분 이 독을 먹고 자살한 이야기 쪽으로 많이 좀 이야기를 하고는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한니발의 죽음에 대해서는 좀 다양한 이설들도 있음을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무려 10편에 걸쳐서 한니발 전쟁의 이야기를 쭉 봤는데, 한니발이 이렇게 망명 생활할 때 우연히 스키피오와 만나게 됐다고 합니다. 로도스 섬이라는 곳에서 둘이 만났대요. 그래서 나이 어린 12살 어린 스키피오가 한니발에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역사상 누가 가장 뛰어난 장수라고 생각하시오? 그러자 한니발이 마케도니아의 왕 알렉산드로스다 라고 얘기했대요. 그러면 두 번째로 뛰어난 장군은 누구라고 생각하시오? 그랬더니 에페이로스의 왕 피로스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스키피오가 한 번 더 묻습니다. 세 번째는 그럼 누가 뛰어난 장군이라고 생각하시오?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한니발이 바로 나요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스키피오가 이렇게 계속 세 번 물어본 거 보면 자기 이름 나오길 기대한 건 아닌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세 번째로 뛰어난 장수는 나다 라고 한니발이 얘기를 하자 스키피오가 이렇게 되물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자마에서 나에게 승리를 거뒀다면 당신은 몇 번째요? 그러자 한니발이 그럼 내가 첫 번째다 이랬다고 합니다. 내가 알렉산드로스보다 난데 자마에서 진 것이 흠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 두 영웅의 이야기, 뜨거운 이야기 이렇게 10시간에 걸쳐서 살펴봤습니다. 이로써 한니발의 전쟁 이야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